여기? 이게 찬서야. 1차 방정식을 배우고 1차 방정식의 활용, 연립 방정식을 배우고 연립 방정식의 활용, 부등식을 배우고 부등식의 활용, 2차 방정식을 배우고 2차 방정식의 활용. 모든 활용 문제가 뭐 거속식, 개수 문제, 증가 감소 이런 거잖아. 봐봐. 정말 심오한 문제, 아니 문제가 어렵다는 건 아니고 정말 이게 내가 만일에 경영, 경제 이런 거 배우면은 정말 기본인 거. 어떤 가격을, 어떤 상품의 가격을 8x%만큼 인상하였다니 판매량이 5x만큼 줄어서 인상점과 매출액이 같아졌다. 매출은 개당 가격 곱하기 판매량 혹은 뭐 판매가 이렇게 되겠죠. 맞아. 지금 비포와 애프터가 있는데 어떤 상품의 가격을 몰라. 가격이 P라고 하죠. 오케이? 가격이 P. 판매량도 모르잖아. 몇 개 팔렸는지. 오케이? 그거를 N이라고 할게. 개수. 오케이? 그래서 뭐 100만 원짜리 10개 팔렸대. 그럼 뭐 100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나는 가격도 모르고 개수도 몰라. 그런데 지금 어떻게 했냐면 가격은 8x%만큼 인상했다. 그러면 원래 가격에다가 인상이니까 플러스 8x% 100분의 8x p를 더해야지. 맞아. 근데 얘는 p로 묶으면 어떻게 돼? 맞아. 그치? 그 다음에 개수는 원래 n개 팔렸었는데 줄었대. 그러면 마이너스가 어울리고 얼마만큼? 5x%만큼. 그러면 원래에다가 5x를 곱하면 되지. 100-5x. 역시나 얘도 n으로 묶을 수 있잖아. 그럼 n으로 묶으면 어떻게 돼? 1-100분의 5x. 나는 지금 미지수가 3개인 것 같지만 pn 약분되지. 그러면 좌변에는 1만 남고 약분이 됐으니까 0은 아니지. 우변은 1 플러스 100분의 8x 1 마이너스 100분의 5x 2차 방정식이 되겠다. 이 2차 방정식을 풀면 되고, 오케이? 푸는 건 네가 할 수 있겠지. 아니 선생님 풀어가냐고. 어차피 뭐 오늘 집도 천천히 나가게. 알았지? 그러면 약분을 우선 최대한 해야 숫자를 덜 곱하겠지. 맞아요. 양변에 500을 곱하면 되겠네. 맞아. 양변에 500을 곱해서 잘해야 돼. 여기에다가는 25 곱하고 여기에다가는 20 곱해야지. 따로따로. 무슨 말인지 알지? 곱하기니까. 그러면 25 곱하니까 25 더하기 2x 20 곱하니까 20 마이너스 x. 맞아. 이제 전개하면 마이너스 2x 제곱인데 2항하니까 2x 제곱 마이너스 25x 플러스 40x니까 15x인데
이항할 거잖아. 마이너스 15x 500인데 500 없어지네. 맞아. 이렇게? 그러니까 x는 x는 2분의 15. 오케이? 알겠어? 자, 그런데 이게 지금 한두 번 하는 게 아니잖아. 잘 봐봐. 이거를 기계적으로 외워야 돼. 10,000원을 30% 인상. 10,000원인데 30% 인상했대. 그럼 13,000원이잖아. 우리는 순식간에 알 수 있지만 그거를 수식으로 표현할 줄 알아야 된다고. 원래 10,000원에 인상이니까 플러스가 어울리고 10,000원에 30% 만 곱하기 10분의 3을 곱해야지. 맞아. 그런데 얘를 여기도 10,000원 여기도 10,000원 있으니까 공통인수가 10,000원이잖아. 그러면 10,000원으로 묶으면 1 플러스 10분의 3이 되는 거야. 근데 이렇게 숫자일 때는 굳이 뭐하러 묶어. 그냥 13,000, 13,000 한 방에 하면 되지.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게 부질없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봐봐. 문장이면 아니 문장이 아니라 문자나 식이면 얘를 P로 묶는 게 매우 중요하지. 그래야 약분이 보이고. 맞아. 그래서 이거를 마치 공식처럼 하면 선생님이 여러 번 얘기했었어. A의 R% 증가래. 그러면 A에다가 증가니까 플러스 A의 R% A 곱하기 100분의 R을 더해야 되고 얘를 A로 묶으면 1 플러스 100분의 R이라고. 오케이? 나는 중간과정 생략하고 단박에 1로 가면 되겠지. 맞아요. 선생님이 여러 번 얘기했었지? 고등학교에서도 정말 중요하다. 근데 A의 R% 감소, 뭐 할인, 인하. 오케이? 그러면 감소가 마이너스가 어울리니까 A로 묶어서 이렇게 되는 거지. 맞아요. 기억해야 돼. 빨리 필기해. 한번. 이거만 필기하면 되겠지. 우리도 다 써. 여기까지. 근데 이렇게 안 쓰고 단박에 이렇게 쓰자. 자, 좀 이게 말고 또 부연설명 더 할게. 우선 필기해봐. 그러면 찬서야, 지금 이 문제에서 2분의 15, 7.5%, 8 곱하기 7.5%니까 실제로는 8x였잖아. 8 곱하기 7.5%니까 무려 가격을 56%나 올린 거죠. 맞아요? 그러면 가격을 56% 올리면은 판매량은 무려 35%나 줄어. 오케이? 그런데 어쨌든 매출이 똑같잖아.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원래대로 하는 게 좋을까? 이렇게 가격을 무려 45%나 올리는 게 좋을까? 뭐가 좋은 거야? 매출이 똑같아. 왜? 왜?
아니, 물어보는 거야. 그냥 수학 말 그냥 물어보는 거야. 어? 바꾸는 게 그치, 바꾸는 게 이익이지. 내가 매출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영업이익이라고 하는 순이익, 이익이 중요하단 말이야. 중요한 건. 오케이? 근데 이익은 판매가, 내가 판매한 가격 빼기 원가. 맞아요? 판매가 빼기 원가잖아. 그런데 어떻게 되겠어? 판매가가 늘어나니까 원가는 같더라도 이익은 올라가지. 잠깐만. 근데 얘는 개당 이익이야. 오케이? 근데 그 대신 개당 이익은 올라갔지만 물건값이 줄었잖아. 개수가. 그러니까 확인해 봐야지. 맞아요. 그러니까 봐봐. 원래 이익은, 이번에는 매출 말고 이익을 따져볼게. 이익은 여기는 지금 원가가 안 나와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따져봐야 되는 거야. 알았지? 지금은 이 문제에서 풀 수는 없고 원가가 얼마인지 안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개당 이익을 물어보는 문제도 있어. 아니, 이익을 물어보는 문제도 있어. 알았지? 그러면 판매가 빼기 원가 곱하기 판매량 하면 돼. 어떤 문제는 매출을 물어볼 수도 있고 어떤 문제는 이익을 물어볼 수도 있어. 알았지? 그러니까 매출이면 개당 가격 곱하기 판매량, 이익이면 판매가 빼기 원가. 아니, 개당 가격이 판매가야. 곱하기 판매량. 여기 개당 가격에다가 좀 말고 판매가라고 할게. 판매가. 판매가가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러면 우리 딸이 또 맨날 물어봐. 아빠, 나는 맨날 모르겠어. 원가가 뭐고 정가가 뭐고 판매가가 뭐야? 원가가 뭐고 정가가 뭐고 판매가가 뭐야? 찬사야. 원가, 정가, 판매가. 원가가 예를 들어서 A면 거기에 R%, 이렇게 몇 퍼센트인지는 뭐 정확히 나눔이고 R%의 이익을 붙인 게 정가지. 근데 물건이 너무 잘 팔려. 그래서 나 이거 5,000원에 팔려고 했는데 아니야 나 10,000원에 살래. 나한테 팔아. 이럴 수도 있고 그걸 프리미엄이라고 하고. 오케이? 보통 그런 일은 드물고 10,000원에 비싸서 안 사지. 그러면 할인하잖아. 오케이? 그래서 보통은 뭐 X% 할인. 보통은 프리미엄은 붙을 수도 있지만, 오케이? 그게 판매가라고. 그러면 다시 여기에다가 또 몇을 곱해야 되겠어? 정가에다가 이만큼을 곱한 게 판매가가 되겠지? 항상 이런 식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필기는 요만큼만 하고 예를 들어서 원가가 5,000원 10%의 이익을 붙여 정가. 근데 팔리지 않아 5% 할인.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 그럼 뭐라고? 원가가 5,000원, 정가는 5,000, 1 플러스 10분의 1, 100분의 10이니까. 맞아요? 그럼 판매가는 다시
1 마이너스 100분의 5를 곱하면 되겠다. 알았죠? 그 다음 문제 푸는 데는 이 정도만 알면 되고 아까 썼잖아. 이게 지금 가격을 8% 인상하면 판매량이 5% 준다. 가격을 16% 인상하면 판매량은 10% 준다. 이런 얘기잖아. 가격이 올라가면 판매량이 준다. 그런데 보통은 내가 가격을 8% 올렸을 때 판매량이 5% 줄지 10% 줄지 알 수 없는 거잖아. 오케이? 그거는 뭔가 데이터가 쌓여야겠지? 맞아요. 그 선생님이 얘기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카피 제품 내가 얘기한 적 있나?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카피 제품 뭐 예를 들어서 뭐 짜파 비빔면이야 비빔면 예전에는 비빔면이 8도 비빔면만 있었단 말이야. 그리고 8도 비빔면만 있는지 한 10년도 넘었었어. 아무도 비빔면을 잘 안 먹어갖고. 그런데 어쨌든 8도 비빔면이 갑자기 인기가 생기니까 너도 나도 뭐 삼양 비빔면, 뭐 농심 비빔면 여러 종류의 비빔면 있잖아. 그런 것들이 나오고 그런 거를 카피 제품이라고 하지. 오케이? 근데 이런 거를 만드는 사람들은 어쨌든 전문가니까 예를 들어서 8도 비빔면이 나오면 먹어보면 뭐 이런 맛 하면 되겠네. 오케이? 스프는 어느 정도로 하면 되고 그러면 공정을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것까지 그냥 뭐 한꺼번에는 아니지만 며칠 연구하면 나오겠지. 전문가들인데 뭐 그거 대단한 맛인 것도 아니고 그치? 그래서 뭐 이렇게 요리 전문가들 어때? 식당 가서 먹어보면 배, 뭐 마늘 이런 거 들어갔는데 막 이렇게 알아냈잖아. 그것처럼. 근데 바로 만들지 않고 짧게는 1, 2년 아니 길게는 1, 2년 짧게는 몇 달 기다렸다가 만든다. 물론 설비를 뭐 하고 그러는 이유도 있겠지. 뭐 디자인도 만들고 표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기다리는 거야. 8도 비빔면이 팔리는 거를 보는 거야. 그래서 마트마다 뭐 어떨 때는 할인하고 그래서 가격이 자꾸 바뀌어요. 그치? 그럴 때마다 얼마만큼 판매되는지 알 수 있어. 막 이마트, 트레이더스 이런 데서는 막 대량으로 판매하니까 가격을 얼마 낮췄더니 얼마만큼 팔리더라. 그런 데이터가 쌓일 거 아니야. 그러면 그 데이터를 보고 결정할 수 있어. 나는 얼마에 팔면 되겠다. 8도 비빔면은 1,200원인데 8도 비빔면이 세일했을 때 아니 뭐 가격이 올라가면 주니까 세일하면 또 이게 데이터가 쌓일 거 아니야. 그 데이터를 보고 우리는 후속 주자니까 1,100원쯤 팔면 손해는 보지 않겠다. 계산할 수 있어요. 그게 2차 방정식. 이 다음 단원에 나오는 2차 함수야. 오케이? 그래서 뭐 찬성 미래의 희망이 뭔지 선생님이 잘 모르지만 경영, 경제 이런 거 하는 사람들 대학교에 가서 정말 수업 많이 배우거든. 오케이? 근데 핵심이 2차 방정식, 2차 함수야. 선생님이 대학교 때 선생님 뭐 이제 지인 중에 경영학과, 경제학과는 없었고 경영학과 다니는 애들이 많았는데 그 선생님이 문제 많이 풀어줬어. 그래서 야, 왜 이거 이참수야? 뭔가 경영학에서 배우니 거기에 막 명칭이 있단 말이야. 무슨 뭐 이름은 까먹었는데 뭐 케빈의 뭐 효과 뭐 그래서 막 엥겔 지수 막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뭔가 막 대단한 것 같은데 야 이거 그냥 중학교 고등학교 수학이야 라고. 자 그다음 어쨌든 이거 중요하다잉. 43번
얘는 식이 주어져 있잖아. 높이는 이거를 이렇게 말로 쓰니까 뭔가 이상했던 거야. 높이를 h라고 할 때 h는 45t 마이너스 5t 제곱이다. 이렇게 식으로 써져 있는 거야. 나는 식을 구할 필요가 없고. 높이가 몇이래? 70이래. 그러니까 는 70 하면 되지 그냥. 이게 끝이야. 그러면 2차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5로 나누면서 이항하면 t 제곱 마이너스 9t 마이너스 14냐? 그치? 그래 안 그래요? 뭐 어. 70m 이상인데 그냥 70으로 던져요. 정확히 70이 되는 순간 알아야지. 70m 이상으로 만일에 풀면 찬서야 이렇게 됐지. 그러면 2차 부등식이잖아. 2차 부등식은 고1 때 배우는 거라고. 어쨌든 70m가 되는 그 순간을 구하자. 와, 그런데 인수분해가 안 되네. 인수분해 안 되지? 아, 여기가 플러스구나. 인수분해 되네. 그치? 인수분해 되면 더 좋고. t 마이너스 2, t 마이너스 7. 그러면 봐봐. 얘는 요 방정식만 배우면 어렵게 느낄 수 있는데 요거 함수라고 생각하면 몇 차 함수야? 2차 함수지. 최고차항 함수잖아. 그럼 위로 볼록이잖아. 물체가 올라갔다가 정점을 찍고 떨어지는 거지. 요게 2차 함수의 모형이라고. 그러니까 처음에 올라갈 때 70m가 되는 순간과 내려오면서 70m가 되는 순간이 있는 거지. 맞아? 그러니까 그 위에서 몇 초 머물러 있었던 거야? 5초 머물러 있었던 거지. 맞아? 그리고 나중에 2차 함수 배울 때는 여기 최고 높이도 구할 수 있잖아. 꼭지점 구하면 되잖아. 꼭지점. 맞아? t 마이너스 2분의 9의 제곱 마이너스 4분의 81 더하기 14니까 4분의 56인가? 뭐지요? 이게 아니지, 이게 아니지. 이건 70으로 했으니까 그렇지. 미안. 그냥 함수식은 이거고, 오케이? t 제곱 마이너스 t 제곱 마이너스 5로 묶으면 이렇게 되고, 꼭지점 구하려면 마이너스 9t. 그러니까 마이너스 5 t 마이너스 2분의 9 제곱 플러스 5 곱하기 4분의 81. 최고 높이는 4분의 405. 100m가 넘는 거지. 이건 필요 없고. 오케이? 그래서 100m까지 올라갔다가 떨어지니까 2치. 가자. 그래서 요 문제가 잘 나오는 이유가 우리가 찬서야? 받아봐. 내가 이렇게 물건을 던지면 요 물건이 아이고 미안하다. 무슨 운동이에요? 포물선 운동하잖아. 2차 함수라고. 야구 선수가 공을 던져도 공이 어떻게 돼? 포물선 운동하지? 자, 그다음. 다른 거는 괜찮습니다. 따라오 괜찮아? 그러면 유형 12번. 근데 활용 문제를 보면은 도형에 관한 얘기가 많아. 왜 도형에 관한 얘기가 많냐? 도형의 넓이를 구하려면 가로 곱하기 세로 해야 되지? 그러면 2차가 잘 나온다고.
그래서 둘레 길이가 40이고 넓이가 108이래. 그럴 때 가로의 길이가 세로의 길이보다 더 길 때 세로의 길이를 구하래. 세로의 길이를 모르니까 x라고 하자. 맞아? 그러면 가로의 길이는 이제 문자는 하나만 쓸 거니까. 맞아? 둘레 길이가 40이래. 그러면 가로 더하기 세로는 절반 21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요 길이는 몇이겠어? 21 마이너스 x. 근데 잠깐만 봐봐. 이렇게 해도 되지. 꼭 문자 하나 써야 돼? 가로의 길이를 x, 가로의 길이를 x, 세로의 길이를 y라고 하면 y 더하기 x는 얼마? 21. 맞아. 그 다음에 넓이 x, y는 108. 맞아. 그러니까 잠깐만, 합과 곱이 나왔다고 해서 곱셈 공식의 변형은 아니야. 얘는 오케이? 얘는 방정식이지. 그러니까 나는 문자가 하나여야 되니까 y는 21 마이너스 x를 여기다가 대입하면 x 21 마이너스 x는 108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원래 자연스러운 거야. 그런데 이렇게 안 하기 위해서 한 방에 21 마이너스 x라고 한 거지. 그러니까 넓이는 어떻게 한다? 가로 곱하기 세로. 너무 풀면 되겠죠. 푸는 건 네가 하고. 번 52번. 뭐 쉽지 뭐. 왜 상인지 모르겠네. 도형이 무슨 도형이야? 사다리꼴이지? 그러면 사다리꼴의 넓이는 2분의 1 밑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맞아? 지금 넓이가 얼마래? 130. 밑변의 길이를 해야 되는데 봐봐, 지금 요 길이를 모르잖아. 그럼 요 길이를 x라고 하면 요만큼도 x, 등변 사다리꼴이니까 요 길이 3. 맞아. 그러니까 윗변은 x, 아랫변은 x 플러스 u, 높이 x가 되는 거지. 전개하면 2차식이 되고, 한서야 길이가 숫자일 수도 있고 루트일 수도 있고 문자일 수도 있고 식일 수도 있고. 맞잖아요. 자연스럽다. 그 다음 53번은 네가 풀어보고. 54번 너무 쉬워. 지금 작은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구하래. 그러면 요 길이를 x라고 하면 요 길이는 13 마이너스 x지? 그러면 요 쬐끄만 삼각형의 넓이는 한 변의 길이가 x니까 x제곱. 큰 사각형의 넓이는 한 변의 길이가 13 마이너스 x니까 13 마이너스 x의 제곱. 그 합이 얼마래? 89. 맞아요. 확실히 연립방정식의 활용보다 훨씬 쉽지 뭐. 그치? 58번.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16인 A, B의 중점
O라고 하고 P를 잡아 이렇게 정사각형을 그렸대. PO의 길이를 구하. 봐봐. PO의 길이를 구하래. 이 길이를 X라고 하자. 오케이? 그러면 요만큼의 길이는 얼마? 8. 중점이니까. 그치? 그럼 찬서야, 요 길이는 뭐야? 8 마이너스. 그치? 8에서 x만큼 빼니까 8 마이너스 x. 끝났네. 작은 정사각형의 넓이는 한 변의 길이가 8 마이너스 x니까 제곱. 큰 사각형은 한 변의 길이가 x 플러스 8 제곱. 그러니까 얘의 넓이가 얘의 넓이의 4배보다 21만큼 넓대. 맞아요. 풀면 되겠지. 전기하기 좀 짜증나는데 잘 해보세요. 내가 보기에는 그래 그냥 전개하겠어. 뭐 2항에서 합체 공식 할 수도 있는데 그거보다는 그냥 전개하는 게 나을 것 같아. 다음 원의 넓이 파이 r 제곱. 선생님 만들 계속 넓이만 나오지? 이거 지금 용장 똑같네. 가장 큰 원의 반지름이 24래. 오케이? 보자. 지금 가장 작은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래. 그러면 얘의 반지름을 x라고 하면 요만큼은 2x가 되고, 그러면 요 길이는 24 마이너스 2x가 되겠지? 맞아. 그러니까 제일 작은 원은 반지름이 x, 두 번째 원은 반지름이 지름이 24 마이너스 2x니까 2로 나누어서 12 마이너스 x. 가장 큰 원은 지름이 24니까 반지름이 12. 맞아요. 그러니까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3번 반원에서 1번 반원, 2번 반원을 빼면 되겠지? 3번 반원에서 1번 반원, 2번 반원을 빼면 되겠지. 넓이는 다 반원이니까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이야. 그러니까 2분의 1로 묶을게. 무슨 말인지 알았지? 할 때마다 2분의 1, 할 때마다 2분의 1, 할 때마다 2분의 1 하면 귀찮아. 자, 원의 넓이는 반지름 제곱 파이니까 반지름이 12니까 12 제곱 파이 빼기 1번은 반지름이 x니까 x 제곱 파이, 2번은 12 마이너스 x 제곱 파이. 맞아요. 요 파이도 앞으로 묶어야지. 공통인수로 묶는다. 맞아. 그랬더니 그게 얼마래? 35파이. 그러면 파이는 약분하고 2는 이쪽에 곱하면 70이고 그 다음에는 전개하면 되겠지요? 와 근데 이거 문제가 이상하다. 1차 방정식이다. x제곱이 없어져 버리네. 풀어볼게. 여기 144
여기 144 있으니까 쓸 필요 없지. 그 다음에 여기에 마이너스 24x 있는데 마이너스니까 24x. x제곱 아 마이너스 2x제곱이구나. 아, 깜짝이야. 그치? 은 70. 넘겨서 풀면 되겠네. 깜짝이야. 15번. 지금 가로 10, 세로 6인 정원이 있대. 세로의 길이 똑같이 길이만큼 늘렸대. 얼마만큼 늘렸는지 모르니까 x. 맞아요. 그랬더니 처음 넓이보다 57만큼 늘었대. 처음 넓이는 얼마? 60. 요 늘어난 요만큼이 57. 원래는 아마 답안지는 이렇게 했을 거야. 처음 넓이랑 전체 넓이를 뺀 게 57. 근데 그냥 이렇게 한 방에 그냥 우리는 60, 57 쉽게 계산할 수 있으니까 전체 넓이는 가로가 10 플러스 x, 세로가 6 플러스 x, 그게 117. 그치? 이거 풀면 되겠지? 그리고 정말 진짜 이제 귀에 피날 나중에 고등학교에 가서도 혹은 대학생이 돼서도 꼭 선생님 말 명심해. 수학이 어려운 게 아니야. 그냥 수를 표현하는 방법이 여러 개일 뿐이야. 그치? 천서야, 직사각형의 넓이 구하는 거 언제 처음 배웠냐? 초등학교 아마 3학년 혹은 4학년 때 배웠을 거야. 곱셈을 배우자마자 바로. 그치? 근데 그때는 길이가 다 뭐였어? 자연수. 그런데 4학년 때 분수를 배우면 이제 득달같이 넓이를 구하는데 한 변의 길이가 분수인 거 배운다. 진짜요. 그치? 순환소수 배우니까 한 변의 길이가 순환소수인 거. 무리수 배우니까 한 변의 길이가 무리수인 거. 한 변의 길이가 식인 거. 맞아.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수학이 할만해. 엄청나게 많은 내용이 있는 건 아니야. 정말로 과학 같은 거 봐봐. 과학은 정말 배우는 게 방대해. 정말 물리도 배워야지. 뭐 화합물, 화학도 배워야지. 지구의 공전 이런 것도 배워야지. 뭐 유전 법칙 이런 것도 배워야지. 정말 배우는 게 다양해. 수학은 가까이서 보면 모르는데 멀리서 보면 정말 별거 아니야. 오케이? 내용 자체는 쉽다 어렵다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용 자체는 배우는 게. 자, 66번. 이렇게 잘라내고 부피가 147이 됐대. 오케이? 처음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구하래. 얘는 이제 부피로 넘어왔네. 자, 그러면 지금 요 처음 직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x라고 하자. 그러면 이렇게 접었대. 그러면 뭐가 되겠어? 직육면체가 되겠지? 뚜껑이 없는 직육면체. 맞아요. 그러니까 직육면체의 부피는 공식이 뭐야? 밑넓이 곱하기 높이잖아. 밑넓이는 이거. 그치? 접으니까 높이는 이거. 그치? 아이고. 그러니까 내가
요 길이를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어? 식으로 나타내면 x에서 3 두 개 빼면 되지. x 마이너스 6. 얘 당연히 그치? 얘도 정사각형이지? 처음 정사각형이었으니까. 그러니까 밑넓이는 한 변의 길이가 x-6인 정사각형 제곱하면 되고 높이는 얼마? 3. 그랬더니 그 넓이가 147. 요거 3 약분하면 되겠지. 숫자가 커지지 않게 끊임없이 약분해야 돼. 그 다음 17번. 이게 마지막이지? 자, 도로를 만든대. 이렇게 폭이 같으면 도로를 이렇게 만들건, 이렇게 사다리꼴로 만들건,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만들건, 한쪽으로 모으건 다 넓이가 같아. 맞아?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 얘는 요 폭을 x라고 생각하면 얘가 사다리꼴이지만 이렇게 한 거와 똑같이 길을 양쪽 끝으로 모으고 남은 땅의 넓이와 같다고. 맞아? 그러니까 왜 그러겠어? 얘가 조금 위에 있다고 아래에 있다고 해서 넓이가 달라져? 안 달라지잖아. 그러니까 맨 위로 올려버리면 되겠지. 그러면 도로를 제외한 땅은 가로의 길이는 원래 15였는데 x만큼 빼고 세로의 길이는 원래 9였는데 x만큼 빼면 되겠다. 맞아. 그래서 둘이 곱한 게 91. 맞아. 그러면 되겠지. 얘는 뭐 아픈데 장난하는 거야? 이렇게 한쪽으로 모으면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되겠지. 여기가 2x, 여기가 x, 그치? 그러면 세로의 길이는 원래 40이었는데 도로폭 x만큼 뺀 40 마이너스 x. 가로의 길이는 원래 30이었는데 도로 두 개 2x를 빼야지. 그래서 둘이 곱한 거. 30 마이너스 2x 40 마이너스 x는 7. 근데 찬서야 이제 느낌이 오지? 활용 문제 풀었는데 지금 넓이가 정말 유형이 몇 개인지 모르겠어. 한 5개쯤. 12, 13, 14, 15, 16, 17 6개네. 맞아요.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의 활용은 넓이에서 보통. 오케이? 2차 함수의 활용은 그 공 던지는 거. 아까 포물선. 거기에서 잘 나온다. 알았죠? 자. 안녕.